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화 인간관계가 변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예, 자유인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자유인님은 그냥 자유인 이러니까 좀 되게 자유스러워 보이는데 저는 사실 철학자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철학자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네. 그 약간 어색한 면은 있습니다. 자유인님 보시기엔 제가 철학자 같은가요? 네. 아, 뭐 이렇게 예. 뭐 안 그러면 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죠. 그 전 세계 인구 중에 철학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전 세계의 사람은 다 철학자. 네,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죠? 정답은 전 세계 인구만큼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따라서 뭐 범주나 구분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철학은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이라는 방송도 모든 사람이 인문학적 사유, 철학적 사유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철학이란 단어에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안 가지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네. 어차피 우리 모두가 철학자인데요. 예, 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인간관계가 변하는 이유입니다. 자유인님은 살면서 인간관계가 변한 적이 있나요? 가령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가 왼수가 되거나 아니면 또 그 반대의 경우거나. 뭐 왼수까지는 아닌데 친했다가 네. 소원해지는 관계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주로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진짜 친했는데 지금은 예. 좀 소원해지거나 뭐 대학 그런 계기가 있나요 동기도 혹시? 있고 특별한 계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어찌저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자주 이제 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뭐 저 친구 별론데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되게 절친이 된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한두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인상은 좀 별로였는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괜찮은 면이 좀 발견돼서 그렇죠. 이렇게 좀 더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이런 예. 것 같아요. 남성분들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대차게 한번 싸우고 나서 친구가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인간관계는 좀 변하는 것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아닌데요. 그럼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가까운 사이인데 좀 소원해지는 건 좀 막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뭐 가까운 사이라 그러면 뭐 배우자나 직장 동료, 뭐 친구 이런 사람이죠.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관계를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노력하시거나 이런 건 있으십니까? 특별히 노력한다라기보다는 네. 저는 반성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왜 그랬을까?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도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겨보려고 했다가 예. 좀 시간 지나면 예. 내가 왜 그랬을까 어. 그래서 반성 많이 하고요. 그럼 또 그러고 네. 나서는 쿨하게 또 사과도 하십니까? 네. 어. 사과도 합니다. 예. 네. 미안했다 예. 이렇게 그러면 그죠 좀 나빠졌다가 다시 네 정상으로 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겠죠, 그죠? 돌아오긴 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가 변하지 않고 쭉 유지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될 텐데 이 인간관계라는 게 날씨처럼 서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인간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았던 그런 관계들을 네. 쭉 오랜 시간 유지하기를 원하게 마련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왜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질적 수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막 쫙 가깝게 지내도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또 뭐 상대가 있어 그만 없어도 그만인 관계도 있거든요. 네.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직장 동료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이제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잘 표현하는 작품으로 김남조 시인의 시 중에 그대 있음에라는 시가 있어요.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대목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거거든요.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괜찮네요. 예, 그죠? 멋있는데 연애 시절에 네. 편지 같은데 이렇게 많이 인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네. 뭐 딱 들어보면 느낌이 오는 건 컨닝을 해서 좀 많이 그렇죠. 쓰죠, 그죠? 예. 그대 있으면 내가 있네. 이 말은 뭐 가수가 노래로도 뭐 하기도 해서 굉장히 그런가요? 유명한데요. 네. 그대 있으면 내가 있네. 이 말을 찬찬히 풀어보면 시인은 자신의 존재를 그대, 즉 타인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대가 있기 전까지는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서 그대는 매우 소중한 존재죠. 왜냐? 그대가 나를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대가 있으면 내가 있네라는 표현은 얼핏 보기에는 시적 표현에 불과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후에 집을 갔는데 아내가 남편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자기 하던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남편이란 사람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없는 거죠? 그쪽 그림자 같은 거죠, 그죠? 네. 예. 이처럼 아내가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관계라면 남편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타인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표현처럼 그대 있음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김남조 시인 이전에 어떤 철학자가 먼저 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출신의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그분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주장을 합니다. 나는 너로 인해 내가 된다. 마르틴 부버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나는 너 때문에 나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해서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너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그죠? 거의 뭐 너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죠. 거- 거의 뭐 신과 같은 존재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어찌 보면 부모님일 수도 있죠. 나를 음. 만들어줬으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죠? 네. 의미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근데 김남조 시인이 말한 그대, 그죠? 그대 있음에 할 때 그대나 마르틴 부버가 말한 너와는 대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것인데요. 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대나 너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선 그대와 너는 2인칭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네. 영어로는 you죠, you. 그죠? 예. 네. 하지만 그것은 3인칭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it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대와 그것의 차이는 2인칭이냐 3인칭이냐라는 대상적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2인칭으로 하는 것과 3인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가브리엘 마르셀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3인칭 대상은 나에게 제3자이다. 그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르셀도 그대라고 불리는 2인칭의 대상은 나에게 존재하는 반면에 그것이라고 부르는
3인칭의 대상은 자신에게 존재하지조차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무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령 어떤 남성이 평소에는 동료 사이로 지내던 여성과 좀 가까워져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녀와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남성에게 그녀는 특별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사귀기 전과는 달리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남성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녀의 옷차림,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이런 상황 이해되시나요? 네, 보통 우리 뭐 썸 탄다 그러죠. 그쵸, 예. 그럴 때 맞습니다. 이런 게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인데 왠지 좀 그쵸. 특별하게 느껴지는. 더 많이 네.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녀와 사귀기 전까지 그 남성에게 그 여성은 3인칭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녀와 사귀게 되면서 여성은 이제 2인칭의 존재로 바뀌었고, 이제 여성은 남성 앞에 현존하게 된 거죠. 제가 여기 현존이란 말은 자기 앞에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네네. 이제 남성의 눈에는 다른 여성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3인칭이고 그 남성에겐 제3자, 그러니까 존재하지조차 않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나머지 여성들은 그 남성에게는 별 관심 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서로 그대라는 형태로 2인칭으로 존재하게 되는 네. 거고, 나머지는 3인칭의 무의미한 대상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2인칭이든 3인칭이든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와 관계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의미 이런 것들은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3인칭의 관계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2인칭 관계에서만 자라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남자, 그 여자라고 부르는 3인칭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그대, 달링 뭐 이렇게 부르는 그죠? 2인칭의 관계에서만 사랑의 싹이 자라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연인 사이가 아니라 가족끼리는 어떨까?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항상 2인칭의 관계만 성립하는 것일까? 뭐 가령 부부 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는 언제나 2인칭의 관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리 잠깐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가족 내지는 뭐 어찌 부부 특히 네. 이런 관계들은 당연히 2인칭의 관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죠. 네. 여야 하는 당위는 맞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족은 2인칭 관계일 거예요. 하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끼리도 3인칭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을 아내가 본체만 채한다거나, 그죠? 자녀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마치 남남처럼 지내는 부모가 있다면 이들의 관계는 3인칭 관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2인칭의 가족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3인칭의 관계, 즉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대상인 뿐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거의 그 정도면 가족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뭐 그냥 끝까지 간 동거인 거죠. 뭐 예,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냥 하숙집에서 같이 사는 정도 예, 이런 맞습니다. 느낌인 것 같은데 예, 가족끼리 사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가족끼리 이런 2인칭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가브리엘 마르셀은 한 인간을 2인칭으로 대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는 일은 3인칭 관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2인칭 관계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상대를 평가하는 순간 2인칭의 관계는 3인칭의 관계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생각해보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마르셀의 주장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가령 부모는 자식이 처음 딱 태어났을 때는 그 자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갓 태어난 자녀는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이거든요.
이러한 관계가 바로 사랑이며 2인칭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네, 맞습니다. 불행히도 네. 2인칭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3인칭의 관계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언제부터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자녀가 왜 자라면서 부모는 자기 아이를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아니 옆집 애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얘는 누굴 닮아서 그런 거야 하면서 자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부모 자녀의 사이는 3인칭 관계로 바뀌고 맙니다. 이쯤 되면 자녀를 부르던 호칭도 변하게 되죠. 예전에는 그냥 이름을 불렀다 이러면 이제는 그 녀석이나 그 자식으로 바뀌고 맙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혼 시절의 그대는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존재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잘 나가는 옆집 남자 또는 옆집 여자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면서부터 그들 사이는 3인칭 관계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랑도 처음만 못해지는 거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네. 열등감 이야기하면서 네. 엄친아 이 비교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열등감을 느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열등감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관계도. 파괴하는 맞습니다. 이런 작용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대부분 뭐 옆집 남편, 옆집 아내하고 비교를 하는 순간 네.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관계는 멀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예. 그 우리가 인간관계는 2인칭의 관계가 있고 3인칭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2인칭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인칭 관계가 3인칭으로 바뀌고 말기 때문인데요. 해서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나갈 것인가 라는 거에는 딱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2인칭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3인칭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당연히 2인칭의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갈수록 행복한 삶이 만들어질 그렇죠. 것 같은 더 훨씬 이런 좋은 것 관계죠.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직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뭐 동료 내지는 상사 간에도 이런 식의 2인칭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이 가족끼리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그렇죠. 같은데. 아무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과 같은 사회적 관계는 가족과는 좀 다르게 거래적 관계인 경우가 많죠. 그죠? 그렇죠. 따라서 타인과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습성이 막 생기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마치 직장과 같은 관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해서 우리가 그 가정은 기본이고요. 직장에서도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2인칭의 관계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모두가 2인칭의 관계가 되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자기가 진짜 친한, 그죠? 진짜 가까이 하고 싶은 내지는 평생 같이 가야 될 관계에 있는 사람을 2인칭 관계로 만들어 두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직장 생활은 굉장히 그러니까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해서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직장에서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가까운 사람하고는 2인칭, 3인칭 중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가정과 이런 사회생활에서 네. 전반적으로 좀 인간관계의 질적 수준을 네. 점검해보는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뭐 되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2인칭 관계를 좀 많이 늘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인간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예. 네.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방송 통해서 느낀 점이나 인상적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오늘은 되게 좀 어려웠었는데 네. 음, 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대 당신이 되려면 비교하지 말라. 예, 라고 2인칭의 관계가 되려면 비교하지 말라.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가 변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2인칭의 관계냐, 3인칭의 관계냐.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그대라고 부르는 2인칭의 관계입니다. 또 2인칭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자 직장과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2인칭의 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